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햇빛 정말 좋네요. 날씨는 좀 아마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이후에는 당분간 영하는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보통 10도를 넘어가고요.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꽃도 좀 심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뭐 빼앗긴 느리도 봄은 옵니다.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4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얼굴이 뭔가 푸석푸석한 느낌이 지난주 데미지가 컸나 봐요. 이번 주제 이번 주 월요일. 저는 컸죠. 네.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이제 그 이후로 월요일 날 이후로 계속 이제 의원들과 통화하고 당직자들 얘기 듣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이게 지금 그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가를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대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날 다음날 화요일날 YTN 박지훈 변호사가 하는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조직적으로 작당을 했겠냐. 335 모여서 얘기한 게 우연일치로 이렇게 만났다 그러니까 누가 뭐 나이브하다고 그러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땐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백지동맹 했던 분들, 찬성 던지자고 했던 분들, 기권표 뭐 좀 양심적으로 기권 그냥 이도저도 못하니 기권하자라고 한 분들이 작당을 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확인이 되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 우리 같은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그 일종의 배신이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신이라기보다는 당원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배신 아니에요. 어, 대외적으로 일치단결해 갖고 막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지금 이게 거물사독재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짓을 하는 것 그런 유전자는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어떤 설마 그런 예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게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죠. 충격이죠. 예를 들면 어제가 이제 3.1절이었었는데 여기 이 방송 듣는 분들이나 그 우리 푸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친일파가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친일파는 명백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살면서 계속 이해를 못해요. 어제 그 3.1절 경축사를 보면서 친일파는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 사회에. 현실로. 현실로.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하기 싫은 게 현실로 다가올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쓰리고 충격이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 강령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그 택도 없이 명백히 우리는 지금 검찰 독재, 민주당 야당 탄압, 이재명 대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 방송에도 그 얘기 한 거예요. 탄압 아니라고 토론을 하자 그럼 차라리. 그럼 너희들이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진 걸 이해를 할 터인데 너네 탄압이라고 할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지 않았었냐. 그게 탄압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찬성을 해도 돼요. 근데 탄압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의총이나 어느 자리에서도 이거 탄압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비리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냐고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린 표리 부동이 아니라 표리가 동하잖아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야 겉으로는 탄압이라고 인정을 해놓고 속으로는 이재명 가서 죽어 이 얘기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인간으로 이렇게 두 얼굴을 할 수가 있지? 제 성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살아온 결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렇게 변절한 사람들 가끔씩 보이잖아요. 저는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과거에 자기를 부정하는 게 말처럼 쉬운가? 그건 굉장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자기 인생 자체가 다시 시작하는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난 그거 못하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강변을 이렇게 강북 그 88 그 고속도로 운전하고 오는데 강물이 이렇게 오는데 그냥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솔직한 심정이. 이게 뭐 우리가 진짜
한 300~400년 지나면 이제 인공지능에 밀려갖고 인간이란 존재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예? 갑자기 오늘 의원님이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 심정은 제가 이해해요. 권력 5년밖에 안 간다.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을, 착한 의원님을. 에이, 참. 아니 이해가 돼요? 어. 138명 그 반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똘똘 뭉쳐서 지켜주자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 의총에서도 논의를 하든지. 근데 오늘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의총은 어제 그저께 하면서 이제 박지영이 좋은 얘기 했는데 의총에서는 정책 토론하지 정치적 결정은 할 수 없게끔 당헌 당규상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한 번 치고 들어오게 되면 중앙위에 소집을 해야 된다. 최고 의결 기구인. 그래서 이제 다음에 중앙위 그 소집이 되면 나가고 좀 토론을 좀 해봐야겠어요. 그때는 뭐 2시간 3시간 토론이 아니라 진짜 찬성하고 그 구속영장 들어오게 되면 가서 실질심사 받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끝까지 남으라 갖고 뭐 10시간 20시간 끝장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나를 좀 설득하고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정도 토론해 갖고 예. 자신들의 의사를 발표할 정도면 최근에 이런 짓 안 했죠. 그래서 무기명 투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참 그거.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니 대의기관 아니에요? 국민 지역구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그걸 뭘 찍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모르고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무기명으로 하는 이유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만 예. 참 이런 경우는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저 현수막 걸을 수 있어요? 준비됐냐고. 대답을 하세요. 현수막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아, 요거 이제 실물 현수막을 하나 달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따가. 요거는 저건 너무 이제 우리가 쓴 글 같잖아요. 우리의 모토로 지금 사용을 해보려고. 자, 오늘은 그냥 이제 온라인상의 현수막으로 대체하는데, 자 시작합니다. 자, 어쨌건 아까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이재명 대표 사퇴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 명분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명분이 없던데 명분이 있어야 뭐 그 주장도 받아들이고 말고 하지. 아니 뭔 주장이야? 나 들어보질 못해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좀 그거를 주장하는 측에 서갖고 저한테 한번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난 무슨 주장을 하는지 논리 들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저를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냐 하면 이재명 대표로 찍었던 77.77% 당원을 감히 전 이 시점에서 대변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퇴해야죠? 왜? 사퇴 주장 첫 번째 논거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굳이 예. 굳이 정리를 하자면 예, 굳이 정리해 주세요. 당신은 민주당 대표인데 수사받게 됐으므로 대표직 내려놔 이거잖아요. 수사받게 됐으니 대표직 내려놔라. 예. 그게 어떤 수사든 상관없이. 뭐 당신 수사받고 있잖아. 그럼 대표직 내려놔야지. 이 명분밖에 없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항상 이거 대학 때부터 들었어요. 뭐냐면 체류탄으로 쏘고 들어오고 백골단이 막 곤봉 휘두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짱돌 던지고 땅돌 던지고 화염병으로 무장할 수밖에 어. 없어요. 이건 저항 폭력이거든요. 가해지는 폭력에 우리가 최소한의 생존하기 위한 저항 폭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비폭력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야 맞아 죽고 끌려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니? 그럼 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아니 강도 갖고 칼로 쑤시면요. 그 강도 때리면 안 되죠. 그 전에 비폭력으로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예. 이재명 대표한테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그 고발 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 사퇴하라랑 똑같은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들의 명분은 그런 거예요. 아니 억울하게 봉변 쓴 사람한테 그 정치에 그런 논리가 좀 있어요. 고발을 시켜놓고 재판을 받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공천 때 배제해. 앞에 계신 분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야 일단 조사 중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유발한 것도 너희 책임이니
너 공천 이번에 받으면 당에 데미지를 주지 않겠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씌운 것도 그런 논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쟤들이 탄압하고 있는데 자 탄압 우리 안문안고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너가 조사받고 이름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민주당 대표가 조사받고 있으니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떨어진다. 그 민주당한테 넌 지금 데미지를 주고 있지 않냐? 이 논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표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주장은 국민의힘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리고 미치겠네. 이재명 대표의 그 개인 비리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표 그때 개인 아니에요. 이때 개인 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적 개인이에요. 이재명 대표 이거 지금 쟤들이 문제 제기하는 모든 거에 뭐였었죠?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였었습니다. 성남시장이었었어요. 그럼 공인이었거든요. 공적 행위를 하면서 논쟁에 휘말린 거예요. 자 검찰 탄압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그 저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가보시자고요. 성남시장에 있을 때 성남의 행정사항이었어요. 근데 이 행정사항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적 불법 부당한 이득을 본 게 있나요? 그게 없어서 배임. 아니 그게 없기 때문에 개인 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개인 비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성남시장으로서의 공적 업무를 수행을 했고 행정행위로 인해서 쟤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관점과 주장의 차이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아니 배임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배임 첫 번째 논고가 배임은 수상한 돈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배임은 일란성 쌍둥이 범죄예요. 예. 배임 횡령입니다. 네. 횡령 빼고 배임으로만 들어간 모든 경영인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경영인들은 다 무죄로 나와요. 왜? 부정한 돈의 흐름, 의도적인 불법 부정한 돈의 흐름이 없으면요. 그걸 유죄로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은 돈이 없고 예. 문제는 검찰의 지금 현재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물론 나중에 이제 분명히 428억 뭐 이야기가 나중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 막대한 이익을 줬고 그러므로 인해 성남시에는 성남시로 올 수 있는 이익이 그들에게 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LH공사 2009년 9월인가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죄송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요. 공영개발 사업을 그 공공기관은 민간이 할 수 있는 데다 손대지 마라.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 손 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민간 사업으로 갔으면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봉변도 안 당해 그냥 땅 개발해갖고 LCT처럼 넘겨주면 돼요. 그럼 그때는 그렇죠. 5조 6조 뭐 4조 5조 수익을 얻었겠죠. 대장동 사업한 사람들이. 그럼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근데 그걸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민간이 진행된 게 많으니까 공공개발로 끌고 올 수 없으니 그나마 너네 반 수익을 먹는 구조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국힘 성남시 의원들이 반대하니 그럼 공공과 민간이 반반 가자 이렇게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한동훈 그 주장도 아니 5천억 정도 더 수익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너네 그 정당의 뿌리가 주장했던 대로 하게 되면 성남시 이익은 영원이야. 빵원이야 그냥. 그렇지. 그럼 그때 성남시 시장이 국힘 출신이어도 그걸 배임으로 볼 겁니까? 야 이거 제대로 수익 가져온 게 보니까 한 2조 돼. 왜 근데 성남시는 아무런 수익을 못 가져와서 이거 그 토지 개발 사업 해놓고 기껏 쟤들한테 팔아먹으면서 한 200~300억 수익 봤어? 이게 배임 아니야? 이 주장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428억도 안 나오는 게 배임하고 제3자 뇌물 성남FC 제3자 뇌물만 있지 대장동으로 갖고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설레발을 까던 428억 그 천안동이 1억 700억은 빠졌어요. 뇌물에서. 그 대선 때 경선 때 돈 줬다고 8억 줬다 했다 뭐 30억 줬다 했다 뭐 줬다 하는 건 뇌물에서 싹 빠졌습니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 리스크를 갖고 영장을 쳤는데 한동훈이가 체포 동의안 내면서 한 연설이 15분 했다는데요. 보통 한 5분 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말이 길어졌다는 건 정말로 체포 동의안을 내면서 자기 정치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비유 막 해가면서 문제는 이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몰라서 그랬겠냐. 내용을 몰라서 그랬겠냐. 아니 저는 지금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니, 파나님이 잘 끊으세요. 예, 그래요? 이제 앞으로 좀 안 끊으려 그래요. 나도 좀 더 착하게 살려고. 근데 몰라서 그랬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의원들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모릅디다. 몰라요? 모릅디다. 공부 좀 합시다, 여러분. 아 진짜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이제 이 새날에서 하게 되면 좀 건방진 것 같고 제 방송 그렇게 얘기해요. 최소한 저만큼이라도 좀 알아라. 16년 동안 들판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내가 세비를 받은 적이 있냐, 국록을 먹은 적이 있냐. 적어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정체성 갖고 일을 하면 그리고 이거 지금 자료들 너무 흘러 넘치거든요. 아니 의원들 7-8명 앉았는데 제가 대장동 구조가 이렇게 됐고 이 지금 구성장 치는 게 이게 문제가 있고 대북송 문제 이게 문제 있고 제가 쭉 설명을 하면요. 거기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저하고 토론하는 의원들을 예,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내용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투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좋게 해석하는 사람은 차마 찬성을 찍지를 못해서 기권과 무효로 자기들의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거나 구속돼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당대표 사퇴론을 갖고 공천 누리에 대한 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그분들은 자 말은 검찰 리스크,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외양을 썼지만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개혁 공천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 공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 학살할 거로 의심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누차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불합리하게 계파에 안주하면서 비주류를 인위적으로 쳐내는 예를 들었고 우리가 지금 당원들이 동일지역 3선 제한하자라고 하는 주장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경태 의원도 초기에 그 얘기 했었고 이재명 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요 무척 신중해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다선 의원들을 그만둬라 경륜 있는 의원들을 그만둬라 이거 옳은 방식이 아니다. 안 한다가 아니라 옳은 방식이 아니다. 이거 공공연하게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참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이낙연을 지지했고 현재 비주류라고 하는 이유로 나는 의원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쳐내는 일 안 할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재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아니 또 박모 전직 의원이 그랬잖아요. 공천권 내려놓으면 그분은 또 대표 내려놓으라고도 안 그래요. 공천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아니 공천권 내려놓으면 검찰이 수사 안 하나요? 검찰하고 내통하고 있어요 너?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누가 주장한지는 아시잖아요. 박모라면서요. 예. 예. 아니 공천권 내려놓으면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질 거래요. 왜 공천권 내려놓는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 안 한다라고 뭔 미락을 했어요? 누가하고 친하다 그러면 거기하고 내통하고 있나? 그러니까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비명들이 이재명 대표를 쉽지 않을 거다. 구속 안 되게 할 예. 것이다 같은 그 논리 아닐까요? 내가 이재명 대표 여러 번 보는데 공천권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뭘 어디다 내려놔. 그러니까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아니고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180석 얻었을 때 그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를 이해찬 대표 체제일 때 1년 전에 공천을 확정한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선거법을 국회에서 하는 거랑 예. 민주당의 선거법 그러니까 공천에 관련한 룰은 다음 달 4월 달이면 확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타이밍이 딱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2월, 3월 지지고 볶으면서 4월 달에 공천 시스템을 확정해야 되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해찬 대표 체제의 공천룰을 크게 바꿀 생각은 없는 것처럼 전 듣고 있거든요. 제일 핵심이요. 이해찬 대표 했을 때 그 전에는 2016년까지는 평가를 해서 자 전제 이겁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한지는 이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평가를 해서 하위 20%, 하위 30%를 미리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2016년까지요. 그래서 당은 양당 공익 컷오프 제도가 있어요. 근데 2020년에 어떻게 했냐 하면 하위 20% 들어가는 분들은 감점을 얻게 되어 있어요. 감점 제도예요. 컷오프 제도가 아니라. 그리고 경선 발표하는 날 예를 들어 제가 포인트로 100점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 경쟁자가 90점을 얻었어요. 그럼 내가 하위 20%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얻은 거에 20% 감점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100점을 받았지만 내가 하위 2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선 결과 공개할 때 딱 가요. 본인만 알아. 나는 20%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점 20%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100점을 얻었지만 저는 80점이 돼요. 그 상대방은 90점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천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컷오프를 시켰지만 이해찬 체제 때는 감점 20%를 줬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전 개인적으로 컷오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전에는 하위 30%는 아예 경선에 기회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30% 또는 20%. 아예 배제해버리니까. 배제하고. 근데 지금 현재된 민주당 안에서는 감점으로 끝난다. 그럼 현역 의원이 점수가 엄청 높으면 정순신 케이스예요. 정순신 아들이 정시로 가면서 그 감점 요인이었던 학폭 징계 건이 정시 가면 수능 점수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뭐 한 5% 10% 작동한다고 해도 이 사람 태울 때 가는 거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다시 컷오프 20%나 30%를 가져와야 그러니까 그 룰에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감점만 있을 뿐 컷오프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명들을 쳐낼 강제로나 인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쳐낼 길이 없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요? 쳐낸다고 보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계속 대표를. 자기들 당 룰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당원 당규는 다 모르죠. 근데 이런 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류인 친명계라고 하는 게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정통성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선명하게 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있잖아요. 우리들 봤을 때 아주 쉽게 표현해서 새날 같은 방송에도 전혀 안 나오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끼리끼리 어떤 그 나름대로 민주당 내 비주류 카르텔 이낙연 때는 주류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애둘러서 만약에 공천 시스템을 뭐 다시 한번 바꾼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면 나는 틀림없이 당원들이나 누구누구의 등에 의해서 어차피 나는 공천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닐까. 대충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위 평가 30%인데 평가가 평가 제도는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투명하게 주장을 해요. 뭐냐면 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 중에 50점은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상호 평가는 다면 평가가 있어요. 그건 매번 있습니다. 다면 평가를 몇 프로 반영할 일 것인가 문제지 의원들끼리 하는 다면 평가 있으니까 의원들끼리 다면 평가를 하면요. 비주류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서로 좋은 점수 주겠죠. 그럼 다면 평가하면 이 사람들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네. 근데 다면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당원 평가도 하잖아요. 당원 평가. 비율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당원 평가를 그 지역의 당원들만 평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전당원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전당원 평가나 당원 평가에서는 자기들이 낮은 점수를 얻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거지. 어떤 케이스냐면 이미 봤어요, 이 사람들이. 금태섭. 금태섭이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상 경선에서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금태섭 떨어지고 강선우 의원은 뭐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지만 들어가갖고 금태섭을 당에서 아웃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과 그 인식을 만드는 게 제가 들어가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죄인이구만. 그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온 거네. 아니죠.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 봤을 때 전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에 의해서 감옥도 갔다 왔고요. 저는 전과자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사면 받았어도 전과예요? 저는 동아 전과 받는데. 어떻게 왜 이러세요? 아이, 아니 그래서 저는 나쁜 사람이 진짜 왜 그러냐면 당에 이질적인 존재나 당원들과 뜻이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그 사람 공천 주려고 그러면 그 지역 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넌 국회의원 하면 민주당의 타이틀 갖고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금태섭 대놓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빨간 점퍼 민주당이다. 적어도 민주당이 파란 점퍼를 입어야 되는데 빨간 점퍼 민주당은 넌 수박이다. 최초로 얘기한 거예요. 수박이라고 겉은 퍼렇지만 속은 빨간. 그러니까 나중 마지막에 가보세요. 결국 윤석열의 빨간 점퍼 빨간 점퍼 줘갖고 빨간 점퍼 입었어요. 지금 보니까 무슨 그 채널A 채널A가 T존가 강적들 사회 보고 있더만. 아이고. 그러니까 그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고 치려고 그러니까 당에 줄이라고 했던 586들도 그냥 놔두래요. 치지 말래요. 저런 사람들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는데 왜 치지 마냐. 그러더니 이 586들이 결국 저를 치더라고. 그런 걸 보면 저는 진짜 나쁜 사람 맞아요. 그 반성하면서 살게요. 나쁘니까.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의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민주당의 정치성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대표를 쟤들이 탄압한다고 하게 되면 당대표 구속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모두 다 부결표를 던져야 되고 부결표 안 던진 게 확실한 사람 아무나 찍어주세요. 한 명 분명하다고 하는 사람. 거기 갖고 금태섭 날리듯이 제가 또 싸울게. 국회의원 한 번 했는데 국회의원 또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때요 당원 민주주의 엄청 강조했던 바로 그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원들의 평가가 더 늘어난다거나 실제로 당원들 평가를 받게 되면 무조건 공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혹시 당원들의 비중이 더 높아지거나 하는 쪽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말한 하위 평가 30% 또는 20% 컷오프는 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협박의 도구로 예. 인질로 잡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인질로 잡고 무력 시위한 거다 이렇게 뭐 사실상 결론이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저 컷오프 갖고 혹은 감점 갖고 우리 손을 못 대니 그러면은 개딸과 양아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당 구조에서 당원들 그 평가 비율을 높여갖고 우리를 아웃시키려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을 하는 사람들 있을 그럴 거예요.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지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당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정당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민주당 말이 안 하는 그 게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당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예. 끽 해봐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지역구 가면은 지역에 왜 그 지역에서 자기가 임명한 대의원과 그 사람들만 갖고 정치하잖아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과 또는 당원과 소통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결국 지역에 내려가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 사람들 자체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선명하게 무슨 운동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별로 없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 케이스가 굉장히 그럼요.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야, 근데 그거를 자기네 당대표 체포동의안과 연계시켜서 투표지를 한다는 게 저는 생각할수록 분노스럽거든요. 보통의 제정신 같으면은 지킬 땐 지키고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게 정상적인 당인의 자세가 아니냐. 저는 그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싫어요, 진짜. 그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당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걸 인위적으로 쳐내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렵니? 아니 어차피 이것은 당원이나 룰이 다음 달에 사실상 확정될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더 민주적인가. 근데 아마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의 비중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예를 들면 진짜 만약에 하위평가 30% 컷오프가 만약에 다시 등장한다면 예. 그분들 대부분 떨어집니다.
대부분 떨어졌고 또 뭐 탈당한다 뭐 한다고 또 협박을 하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고민해본 또는 의원님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하는 이유다. 숨겨진 이유다. 예. 아 이런 것 때문에 사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 숨겨진 이유여서 음. 우리가 불이익 받지 않게 보장해라. 사실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 사퇴 주장하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갖고 그런 얘기를 하라 그러세요. 그 박범계 의원이 뭐 끝나고 나고 공개 토론하자 그랬는데 사퇴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 실명을 거론하고 이러이러함으로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언론에서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본인 주장으로 좀 정확하게 자기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 정도 있죠 지금 이상민. 이상민은 아예 노골적으로 나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쪽인 것 같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솔직해 이 양반이. 아, 뭐라고 주장하면서요? 아 대략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 사퇴하는 게 뭐 맞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사퇴하면 검찰 탄압 안 한다고 검찰하고 내통했어요? 아 참. 그분은 뭐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뭐. 몸에 배어 있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할 때 하기가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 사퇴하라고 하는 거네요. 본인도 사퇴하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어쨌건 다른 쪽으로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뭐 해갖고 또 주제를 좀 바꿔볼 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 이게 이제 고리가 돼서 검찰이 추가 영장을 치면 민주당의 약간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가표를 누를 수도 있다 같은 이제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추가 영장 치겠습니까? 100% 친다고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은 예. 못 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니까. 아, 그거를 이제 그 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건 자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들의 논리가 다 잘못됐어요. 이들의 논리가 원래 그 구속영장이나 이 기소나 이런 거는요, 사건에 주도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만을 잡으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사냥질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 게 이 사람들이 법을 정말 죄를 추적을 하면요. 죄를 추적하면 이렇게 체포영장을 하거나 이렇게 구속영장 치거나 그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법연수원에서 가르치는 기본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 이번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게 뭐가 있었죠? 대장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성남FC 사건이 있었죠. 대장동 사건은 어디에서 하죠? 중앙지검에서 합니다.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해요. 그들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사건이 다 나눠져 있고 사건 나눈 건 문재인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사건이 크고 진짜 대형 사건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지금 수사권 갖고 있잖아요. 검찰은 특수본을 만들었고 이 사건을 다 묵습니다. 한 사람의 사건이기 때문에. 묵거나 아니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다 가져옵니다. 자, 이번에도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같이 쳤잖아요. 성남FC하고 대장동을. 그럼 지금 이들의 주장이 뭐가 남아있냐면 백현동 남아있어요. 백현동 대장동하고 구도가 똑같습니다. 또 힐튼 호텔 부지 장기임대 해준 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북송금권 남아있어요. 그거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로 한대요. 왜 그걸 추후로 하죠? 그 수사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될 일이에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혐의를 다 묶어서 한 번에 딱 쳐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서 쳤죠? 결국 목적은 사건을 이 범죄를 다스려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이재명이 죽을 때까지 요거 피해가 나가면 저거로 가고 저거 피해가면 요거로 가려고 하는 이재명만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백현동 수사 끝나고 대북송금 문제 끝났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미리 쳤어요. 미리 친 이유도 우리가 정치적 배경 다 추론할 수 있죠. 예. 지금 전당대회하고 콩가루지만 되니까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추정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됐기, 불체포 특권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요, 기소하고 싶으면요,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게 상식이죠. 상식이죠. 원래는 이거 쪼개기 영장이라 그러는데 쪼개기 영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검찰한테 뭘 기대해요? 그냥 개판됐잖아요. 쪼개 영장 하라 그러세요. 쪼개 영장 하는데 자, 쪼개 영장 종국적 목적은 이재명 구속입니까? 기소입니까? 원래 기소거든요. 죄를 벌하겠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목적이 어디로 갔냐면 이재명 구속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 구속되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당대표 그만두는 순간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위기에 처하고 그러면 자기들의 가장 강력한 다음 경쟁자인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끌어놓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쪼개기 영장 안 됩니다. 정말 이재명이 죄가 있고 이재명의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불구속 기소를 해갖고 빨리 기소를 하세요. 이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영장을 치냐 안 치냐 갖고 논쟁을 하는 게 민주당 웃기는 XX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부표를 던지지 않은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어떤 것들에 대해 이재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이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되냐면 검찰이 추가 영장을 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 추가 영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가결시키자. 가결시키겠다는 분위기를 끌어가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아니 검찰이 영장을 쪼개기 영장을 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이 많은 게 아니고 검찰은 어차피 영장을 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정사실화 시킵니다. 이 기정사실화 정책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고 있는 중국의 그 태평양 전략이에요. 필리핀 주위에 갖고 배들이 어선들이 싸요. 그 어선들이요. 누구냐면 전직 해군들이거든요. 걔들이 민간 위장했고 필리핀 주위에가 쫙 싸요. 그리고 필리핀 근처에 갖고 여기 우리 어선이 있으니까 우리 어선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이 와요. 그러고 거기서 분쟁이 되잖아요. 분쟁 되는 순간 그거 중국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공부 좀 해 이 민주당이 XX라 기정사실화 전략이에요. 그치, 기정사실화 전략은 이적행위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구속영장을 쪼개기 치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는 놈들은 민주당 아니에요. 그것은 불법이다고 외쳐야죠. 불법이죠. 아니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의 침해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계속해서 예. 주장을 하면서 대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추가 영장 칠 거야. 치면 우린 찬성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딜해. 그래서 추가 영장 치는 것을 당연시 해줘. 네. 검찰이 네. 불법적 반헌법적 행동을 왜 당연시 해줍니까? 자, 또 하나. 그럼 두 번째.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슬그머니 넘어간 건데 그 영장을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치는 상황이 돼. 우리가 못 막았어. 그럼 영장에 대해서 가표를 던질 것이냐 부표를 던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의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중앙이 소집하자는 얘기예요. 전당원 투표하자는 거예요. 전당원 투표하고 당원들에게 먼저 묻고 물은 결과를 갖고 중앙이 가서 자 우리 전당원 투표했는데 몇 퍼센트가 참여를 했고 몇 퍼센트가 찬성을 해갖고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중앙이 의견 안건을 올려서 중앙위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중앙위 표결을 해야죠. 중앙위 표결하면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론이 만들어지면 투표를 어떻게 하냐면은 투표를 아예 안 하는 쪽. 예.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아 그걸 안 하면은 안 돼요. 안 하면 안건이 또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콧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안건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 다음 회기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게 부결이 됐어요. 당론 부결이 됐어요. 그럼 당원들에게 각자 참여하는 의원들에게 그 당원들에게 일주일 시간 주고 가장 의심 사는 의원들 가표를 던질 만한 의원들 3명씩 던지라고 해갖고 오버래핑 되는 분들 표 많이 나온 사람들 이번에 17명 찬성 던졌다 그랬잖아요. 38명이니까 38명까지 우리가 추리는 겁니다. 38명에게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이니 너희들은 이미 당원들이 너희들 의심스럽다고 찍었다. 너희들은 인증샷 찍어갖고 나와라. 이게 왜 못해요? 이번에 민영배 의원이 예. 자기 투표를 찍어서 공개를 했어요. 그거는 처벌 안 받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분들 의원들 얘기할 것도 있어요. 나는 개인의 의원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가했다 불했다라고 하는 나는 밝힌 것이 공개 투표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의 정치적 소신이고 철학이다. 이거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38명 우리가 못 믿겠어. I can't trust you. 음. 예? 그러니까 가져와라. I can Show me trust your, you. 보여줘? show me your vote 하는 거예요. 이럴 땐 멋있게 영어도 좀 쓰고 그러는 거죠. 안 멋있어요. 그래요? 윤석열이세요? 쓸데없이. 난 죄인입니다. 오늘 저희 컨셉 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명박이 자, 예. 감옥에 보내서 갔다 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시죠. 왜냐하면 이게 절 국민의힘으로 가라고요? 아니요, 주제를 죄송합니다. 주제를 국민의힘으로 가시자. 아, 그렇습니다. 결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네. 저는 그 사람들은 확진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도 모르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대선 후보, 당대표 후보 경선에서의 앙금, 일종의 이제 경선 불복 이 심리도 남아 있을 거고 이 과정들을 같이 거치면서 민주당 망가뜨리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치를 그만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자체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재명을 무너뜨리면은 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프레임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상의 변화가 생기면 총선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어렵게 할 리스크로 작동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신상의 변화가 생기면 민주당 못 지켜낸 민주정한테 화살이 먼저 간다. 그러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 무너지면요, 여러분 총선 자꾸만 이 그 여론사 하는 친구들이 또 여론 제대로 읽지 못하는 평론가들이 무슨 주위에 스윙 보트가 있었고 국힘 찍었다 민주당 찍었다 하는데 그런 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어느 지지자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느냐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럼 이재명 대표 날아가잖아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극적 지지자나 적극적 지지자들 중에서도 투표장 안 나옵니다. 원래 그런 거죠. 열거 닫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윤석열의 총선 선거 전략이라는 거를 맞아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자, 긍정템템님, 김창수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안철수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다음 주거든요. 예. 안철수가 대통령실을 저격을 해서 아,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가 다 불공정하다. 예. 이분 왜 이러실까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쭉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인간 심리학 쪽 정치인의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철학의 부재가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자, 이번에 스탠스와 노선을 한번 보세요. 이분은 갈팡질팡해요. 안철수가 큰 틀에선 그렇게 보이지만 포기하거나 이번에 뭐 9번 나왔고 뭐 징계 몇 번 중도 포기한 게 몇 번 이제 뭐 통계도 있던데 이런 거죠. 안철수 이분은요. 국가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보다도 본인의 출세욕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대통령이 되고 왜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를 어느 순간에도 속 시원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넌 왜 되려고 하지? 새정치요. 새 정치를 영어로 하면요. bold politics예요. 새정치. 예. 그죠, 새정치죠, 새정치. 어디서 그 새 미추리알 까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 레이지 가서. 예? 왜냐하면 이분은 뭘 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철학과 소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 노선이 갈팡질팡합니다. 자, 처음에요. 이분 출마할 때 뭐라 그랬어요? 친윤이라 그랬잖아요. 정치적 동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야, 일진과 구진이 어떻게 깐부야, 인마. 사실 이거 공동정부인데. 아니, 일진과 구진이 어떻게 깐부야, 인마. 어디 건방지게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각각께서 0.73으로 이길 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3% 안철수 3%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했으면 이 3% 중에 우리한테 오는 게 1.2%가 없디다. 그때 네. 계산해봤더니 뭐 여론조사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근데 3%가 윤석열한테 가게 되면 한 1.8%가 가요. 더 많이 가. 왜냐면 성향이 보수 쪽이니까. 근데 이재명하고 단일화했어도 1.2%는 온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가 우리한테 왔으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느 쪽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예. 저쪽 사람들이 선거 졌다고 포기하는 표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 예. 그렇죠. 그리고 아니 이거
제가 분석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철수 지지하는 우리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안철수 지지하고 있었던 부산에서 안철수 지지하는 3% 안에 그 영남 쪽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투표를 포기합니다. 근데 호남에서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재명 표로 가요. 그렇지. 근데 그때 당시에 3% 중에 1.8%가 안 돼 만약 안철수 빼놓고 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물밑에서 치열하게 단일화 논의를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들이 단일화한 게 제가 보기에는 3월 3일인가 3월 5일인가 그래요. 다 임박해갖고 3월 3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 정부예요 진짜. 안철수 없으면 졌습니다 윤석열. 근데 이제 와갖고 야 안철수하고 윤석열은 정치 공동체다 그러니까 어디 단역이 주연하고 같이 놀라 그래. 그래 딱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서부터 안철수 스탠스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윤석열과 일란성 쌍둥이 공동지갑 정치적 동지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방 빵 맞고 나니까 거리를 둬요. 에휴. 거리를 두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뭐라고 욕을 해도 윤석열과 동등한 위치는 아니지만 친윤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아유 지질 아닌가 진짜. 그런데 친윤 쪽에서요 안철수를 찍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노골적으로 김기현을 찍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5%가 주류예요. 80에서 85%가. 근데 비주류가 이렇게 보니까 안철수가 점점 빠져. 주류에서는 어차피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주류표는 친윤표는 주류표는 무조건 김기현한테 갑니다. 뭉치죠 이제 이게. 뭉치죠 임박하면. 이제 대세론 만들려고 이제. 그 전에는 안철수가 나오니까 아직 표심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야 뭐 안철수 잘하네 그리고 표 줬는데 점점 거품이 빠지는데 비주류에서는요 안철수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비주류는 누구냐면 이준석 때문에 당에 들어왔거나 그렇죠. 이준석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준석하고 안철수 사이 안 좋은 거 뻔히 알고 유승민과 이준석은 정치적 칼라도 있어요.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준석은 원래 주류야. 근데 강제 왕따된 사람이야. 근데 유승민은 처음부터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낸 사람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 꼴통.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비주류에 있는 분들이 야 우리가 이준석하고 유승민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어. 보수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전 보수도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주류는 어디로 표가 모입니까? 안철수는 비주류 아니에요. 주류에 찍기다시예요. 깍두기. 깍두기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박쥐. 어. 예? 주류에서 굳이 주류의 표가 모여서 첫 번째 3월 8일 선거에서 완샷으로 끊어야 되는데 안철수에게 표가 가갖고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주류는 표가 모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빠졌고 이제는 무슨 상황까지 되냐면 누구죠? 천하람? 천하람한테 이제 역전당하는 경우도 꽤 나오죠. 천하동이에요. 천하람. 천하람한테 역전되는 상황이니까 벼랑간에 비주류 스탠스로 확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회주의자라는 게 실제로는 지금 2위도 위험하다는 건데 만약에 2위를 못 나게 되면 안철수의 이상을 완전히 꺾이면서 공동정부 이런 거 없이 그냥 완전 비주류로 전락하면서 그냥 왜 이를테면 학폭당하는 그런 느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위상 끌어올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철수는 나는 주류이고 이번에 김기현과 싸워서 저도 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내부에 좀 다르지만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주류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략으로 갔어야죠. 비주류 딱 가니까 이제 천하람한테 나는 천하람한테 안 질 줄 알았거든요. 무조건 지는 구도예요 이제는. 그나마 주류에서 남아있던 사람이 윤석열을 공격하고 대통령실을 공격하면서 안철수에 있던 사람이 더 쫙 빠집니다. 그럼 비주류에 있던 천하람 지지하고 있었던 표 저기 그 누구죠? 황교안은 아스팔트 표예요. 그것도 꼭 있어. 그건 탈레반이거든요. 당대표 안 돼도 상관없어. 관계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태극기 들고 황교안은 등에 업고 가야 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이 사람들 5%예요. 5에서 7%거든. 그건 무조건 존재. 완전히 그 구가 있으니까 안철수에게 그래도 다음을 기대해보자.
너가 지금 뭐 그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다음 대권 주자로서 의미가 있지 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찍는 사람들이 반윤이네 이제 다 빠져나가죠. 그게 천안한테 집니다.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자, 전당대 일정을 보면은 예. 지금 8일 날이 원래 이제 예정된 결선 투표가 없다면 8일 날이 전당대회가 이제 본경선 마지막 날인 거고, 만약에 50% 이상 득표자가 없게 되면 9일 날 토론회를 하고 11일 날 다시 투표를 하고 12일 날 최종 결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금까지는 3월 8일 날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끝날 것 같아요. 어. 더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주류표가 친윤표가 안철수한테 일부 가 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돌아오죠. 저걸 갖고 김기현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친윤이여 단결하라 이 깃발을 들 거거든요. 김기현은 선거운동하기 아주 심플해졌죠. 그러니까 천하람은 지금 결선 투표 간다고 확신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주류표를 먹어줬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주류표가 다 날라갔잖아요 이제. 근데 그 안철수 스스로가 못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니, 그거는 이제 기정사실화시키는. 그 사람을 찍는 사람도 웃기더라는 거예요. 보면 아니 저는 김기현을 뭐 엄청 싫어하지만 네. 안철수가 정치인 감이 됩니까 보시기에? 이 언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얘기를 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댓글로 이렇게 써요. 그렇게 잘난 너는 왜 국회의원을 못하고 있냐. 그래서 나는 전곡을 찔렀네. 그래서 나는 너 잘났어. 네 얘기 다 맞는데 너 왜 국회의원 못하고 있어. 그럼 쟤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태어난 순간 죄인이에요. 그렇죠. 네. 인정? 나 완장하겠네. 아유, 댓글창이 빵 터졌어요. 왜요? 공감한다고. 공감하죠. 네? 근데 내가 진짜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거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요. 푸나님은 제가 몇 선 한 줄 알죠? 1선. 그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5선쯤 되는 줄 알아. 노웅래 의원 이번에 161표 받고 부결돼갖고 이제 노웅래 의원 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제가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같이 대응하고 회의하고 근데 노웅래 의원하고 안민석 의원하고 식사하다가 안민석 의원이 형 노웅래 의원은 형 봉주형 몇 선 한 줄 알지? 그러니까 제 선이니까 3선이지? 18년을 19년을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나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아니 근데 저는요 객관적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인식 속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순표홍하고 제가 얼마나 친해요? 권순표홍도 얼마 전에 술 먹다가 이제 무슨 일이 뭐 잘 안 됐고 술 한잔 하고 있다가 근데 정 선배가 거기 이제 또 다른 기자 하나 있어요. 우리 친한 정 선배가 국회를 계속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리고 다른 기자가 거기도 이제 제가 초선 때부터 만난 기자 그러니까 봉주형 3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중국집이었는데 오늘 3선 짬뽕 드세요. 근데 강의 많이 다니잖아요. 네. 초선을 했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그게 괜찮아요. 그만큼 위상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이상하게 새서 내가 지금 진행을 까먹었는데요. 천하람이 결선 투표 갈 거라고 자신하는 것도 사실 선동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 사람이 어차피 우리 뭐 재밌게 가는데 어떤 분이 일부러 놀리려고 최고위원 아니었어? 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서로 표심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1위인 건 맞겠지만 다른 말을 이번에 안철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공격하면서 본인의 포지셔닝을 분명히 해줬거든요. 쉽게 해서 다른 말을 정확하게 다 줬어요. 김기현한테 갈 표가 자기도 좀 뺏어먹고 천안함한테 갈 표를 뺏어먹고 2등 전략을 갔어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랑 싸울 때 결선 투표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선 투표를 갔을 때는 어떤 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등 후보를 결선 투표에서 이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 맞습니다. 비주류표가 뭉쳐져.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된 거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는 이제 와서 이제 2등도 위험해지니까 그 비주류표를 다시 모아보려고 하나. 그러면 이미 역전 당했다고 보는 거죠. 주류표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류표 중에서 안철수한테 온 표가 주류면서도
윤석열보단 그래도 좀 이렇게 견제해 줄 수 있는 쪽으로도 표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 표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저 친구 찍어줬다가 언제 문재인 대통령 2015년에 등 돌리고 나가고 국민의당 만들었듯이 여기서 우리 당에서도 또 나가겠네 저 양반.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되면 표 안 가죠. 저는 안철수가 예. 탈당하려고 밑발 까는 것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압의 프레임으로 예. 대통령실의 그 참모들을 막 욕하는 건 사실 윤석열 욕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저격을 못해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정권을 만드는데 공을 세운 사람인데 니들이 날릴 게 버려도 라고 사실 또 한 번 도장 깨기에 도전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되면 역사를 기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5년 12월에는 김한길하고 같이 당을 나가면서 그때는 호남에서 컷오프가 예상됐던 나름대로 이제 호남 토세로 이분들 대거 나갔거든요. 다 끌고. 그때 이제 박모 의원도 마지막까지 나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면서 안 나갔잖아요. 그 박모 위원장이 그 박모 의원이 이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공천권 내려놓으면 사법 리스크로부터 벗어난다. 지가 검찰이야? 왜 아니, 그 근데- 이야기를 왜 다시 소환해요? 근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역사를 알잖아요 사람들. 근데 어쨌든 그때는 안철수가 많은 현직 의원들을 끌고 나갔고 제가 보기에는 20명 이상이 갔던 거로 기억이 나요. 국민의당? 예, 국민의당 탈당할 때. 근데 지금은 만약 이번에 탈당을 하면 역사에 기록을 쓸 것 같아요. 혼자. 최초의 단독 탈당. 자, 이야기 또 진행.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고 대체적으로 3월 8일 날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예. 천하라면 어떻게든지 그 끌고 비주류 가고 표를 끌고 와야 되고 음. 분위기만 타면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위기만 잘 타면. 예. 그러니까 선의 이미지. 더군다나 김기현은 황교안이 발목을 꽉 잡고 있잖아요. 예. 지금 당신이 당대표 되면 비대위원장 다시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했더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예. 오. 그러니까 김기현의 부동산을 자기가 다 이제 뭔가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이게 김기현 주장이 틀렸다라고 반박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니에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국무총리 대행. 그다음에 그 어디예요? 그 1호 플랫폼으로 자강 타고 들어간 사람. 호남 갈 때. 그 이야기 왜 하세요 지금? 안줘야 돼. 그래. 황교안을 막 부채질해야 되는 스타일이. 황교 배짱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도 불안한 거죠. 예. 정치는 모르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몰라. 예. 그러니까 황교안이 김기현의 반복을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입장에서는 1차에 안 끝내면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무슨 르포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돼 있더라고요. 지지층들이 뭐냐면 예. 이제 김기현은 찍기는 해도 우리는 윤핵관은 싫다. 윤핵관이 윤석열을 망치고 있다 같은 이상한 프레임이 지금 형성돼 있어. 오. 그래가지고 윤핵관은 싫지만 김기현은 그냥 찍는다. 그리고 이제 대구나 TK나 PK 같은 데 간 분위기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같은 예. 어르신들 말씀이 또 주류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책임 있더라고요. 당원 숫자는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78만 중에 예. 78만 중에 영남이 41만 명입니다. 야, 어마어마하네. 그것도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많이 늘어났어요. 이준석 때문에 예, 수도권 많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자, 이런 분위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결국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망했다. 결국 끝났다 1년 만에. 김기현이 도와준 거죠. 어. 김기현을 도와준 거예요, 안철수가.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그 전제가 철학의 부재는 스탠스가 갈팡질팡하고 결국은 스스로 망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어요. 이 정도면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안철수가 살아날 방법은 없어요. 아휴. 에휴. 그런 사람이 예. 사실은 윤석열 당선이 1등 공시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 그리고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다 그 후보 나왔을 때 머지않아서 손가락 자르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 그러더니 똑하니 그냥 그 단일화 해버렸잖아요. 저는 윤석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맥락에 윤석열 이름이 없대요. 그러다 치고 예. 오늘 키포인트, 예. 키워드 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황교안에 의하면은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땅 투기 때문에 1년 남은 총선 전에 비대위를 또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도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번 당대표 경선은 윤석열 대 이준석의 싸움이었잖아요. 예.
대리인들의 싸움이었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지만 각 지역마다 검사 출신들 공천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니까 예. 그렇다 보면은 이준석 스스로가 나는 탈당할 생각이 없다. 이 당 무조건 지킨다. 예. 이 과정에서 아예 깨끗하게 예. 뭐 개혁이라는 이름 걸고 윤석열이 뭐 물론 지지율도 문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먼저 탈당하느냐, 윤석열이 신당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예.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이 국민 공감 만들면서 이제는 터줏대감이 됐다고 보고요. 터줏대감이 됐다고 보고 적어도 3개의 세력이 합해서 탈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 건전 보수의 깃발을 들고. 근데 거기에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안철수는 없어요. 안철수는 혼자 독자 탈당하거나 국민의힘에서 그냥 찌그러져 앉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3당으로 나가는 세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분당은 분명히 되죠. 누가 먼저 나가느냐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9월, 10월쯤 될 것 같아요. 올 가을. 예. 왜냐하면 이번 4월 30일까지 선거법 개정은 불발이 될 거고요. 그럼 그대로 간다? 아니, 선거법 개정 불발이 되고 또 여야가 특별법을 또 합의하면 돼요. 하긴 그렇지, 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9월, 10월쯤에 선거법 개정이 완성이 되는 시점에 그럼 완성이 되면 아이씨 이제 여기서 공천 못 받는다 그러면서 나갈 세력들이 현역 의원 36명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그 비례들은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현역 의원 36명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 4명이 깃발을 들고 나가게 될 거다. 그러면 비윤이 나간다? 대략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비윤 쪽에서 나갈 거라고 보이는데 윤석열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갖고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 김한길 대표가 합류하면서 그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다. 아니 이럴 수 있죠. 이준석계가 최고위원회 뭐 자리를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진짜 뭐 확률은 떨어지지만 천하람이 당대표가 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안 되죠. 그리고 이준석 계가 그 최고위원회 2명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스러워지겠죠. 당 대표를 뺏긴다든지 그 천하람을 지금 지원해야 될 텐데 그럼.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 윤석열이 또 다른 어떤 명분을 갖고 와서 당 대표 뺏기면은 다른 길을 찾죠. 갖고 와서 윤석열이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맞습니다. 있는 곳이 여당이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당 하나 만드는 건 쉽지 않죠. 당 자체를 만든다는 건 거의 가시밭길에 가까운. 그러면 쉽지 않은데. 지역위원회 다 만들어야 되고.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전지전능한 대통령이니까 만들겠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제가 봤을 때는 탈당의 명분 쌓기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목표는 2위인데 2위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다 대통령실 참모들 탓이고 윤핵관 탓이다라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뭔가 총선 이후에 뭔가 액션을 하려고 하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고 윤석열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대표 경선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탈당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윤석열 탈당한다는 얘기가 파다해가지고요. 그래요? 의원님만 못 들으셨구나? 아니 저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저 알겠습니다. 자 그런 정당이고요. 민주당도 뭐 사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런 가능성보다 민주당이 전 더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즉 국민의힘 숫자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숫자가 훨씬 많아요. 맞습니다. 138명이죠. 자 민주당 뭉치시고요. 저는 뭉산후쭉, 뭉산후쭉, 뭉치면 살고 흩으면 터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도 재밌는 방송이었고요. 자 저녁 7시에 우리 정봉주 TV 있습니다. 이따가 새날 시사 시간에 뒤로 바로 연결을 해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방 만들어 주세요. 직접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전에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47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새날이 있다가 30분 정도 후에 다시 올게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